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선희 교수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그죠? 들판에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도 없고, 가을 하늘도 공활하고, 아름다운 들판이 있는 이 가을, 그죠? 너무 좋으니까 이 가을을 충분히 여러분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 가을, 그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담소를 즐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네. 그럴 날이 있겠죠. 저도 같이. 네. 25주차 엑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엑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조금 늘어서 어느새 엑셀이 친숙해질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엑셀에서 목표값 찾기하고 시나리오 작성, 그 다음에 데이터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sum if, average if, max if, 그죠? min if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여기, 그죠? 잠시만요. 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겹다음편의 조건, 콤마, 그 다음에 구할 범위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모르시더라도, sumif라는 함수가 있는데, sumif라는 함수 괄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네, 라고 그냥 일단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은 겹다음편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숫자 앞에는 부등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숫자. 요거는 이하, 그다음에 초과, 그다음에 미만, 같지 않다. 문자를 쓸 때는 그냥 겹단편에다 문자 주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A 곱하기 하면 A로 시작하는 거, 곱하기 A 하면 A로 끝나는 거, 곱하기 A 곱하기 하면 A가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같지 않다 A는 A로 시작하는 거. 그죠? 시작하는 게 아닌 거. 여기는 A로 시작하는 거, 요거 같지 않다는 A로 시작하는 게 아닌 거.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left는 요 문자를 왼쪽에서 몇 글자, right는 요 문자를 오른쪽에서 몇 글자, mid는 몇 번째 글자에서 몇 글자, 2,3이면은 두 번째에서 세 글자 이런 것들. 데이트 함수는 데이트 가로 열고 연도 먼저 오고 콤마 월 콤마 1 가로 닫고 데이트는 연도 콤마 월 콤마 1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if은 if 가로 열고 조건 콤마 반드시 콤마 있어야 합니다. 요 조건이 참일 때, 요 조건이 거짓일 때. 그런데 조건은 어떻게 준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양쪽에 뭐가 있고 가운데 반드시 뭐가 와야 되나요? 부등호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셀이나 수식 함수가 올 수 있고 오른쪽에는 숫자 문자 다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 이하,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거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제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 찾기랑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표는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상에 많이 쓰이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장에서 아니면은 개인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쓰실 수 있는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관리자, 그 다음에 데이터표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단 설명만 적어 놨는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실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디딤돌 대학 그죠?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PPT 교육자료 안에 이렇게
분석 작업 강의 자료 및 예제 파일입니다 하고 올려놨어요. 25주차.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네,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똑같이 받을게요. 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파일 받기를 누르십니다. 파일 받기 클릭하십니다. 네, 파일 받기 클릭하시면 어디에 되죠? 왼쪽 하단에 보면, 왼쪽 하단, 그죠? 왼쪽 하단에 보면 25주 엑셀 예제 파일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럼 그거 여는 방법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열기 하시면 됩니다. 바로. 네. 열기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요때 편집 사용 반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여기 목표값 예제. 저랑은 예제를 가지고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따로 하신 다음에 결과값. 값이랑 여러분이 하신 거랑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예제 1입니다.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완성이 돼 있어요. 네, 생산 및 수익 현황에 대한 테이블이 완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합계가 G13이 이거예요. 네, 현재 지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90만 원이잖아요. 1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수익률이 190만 원이었으나 400만 원으로 목표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번에는 19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190만 원이 아니라 내가 목표값을 400만 원으로 되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이 목표값이 되려면 이렇게 요게 400만 원, 요게 지금 400만 원이 되려면 그죠? 400만 원이 되려면 판매 이익률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점수 평균이 80점인데 나는 다음 시험에 평균 90점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국어 점수를 몇 점을 더 올려야 할까? 그 다음에 수학 점수를 몇 점을 더 올려야 할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합계, 수익률의 합계가 여기 G13이 190만 원인데 나는 목표값을 4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400만 원으로 잡았으면 그때 판매 수익률이 15%였는데 이 15%가 몇 퍼센트가 돼야지 400만 원이 되는지 그걸로 목표값을 찾자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찾는 셀을 클릭한다 그랬어요. 찾는 셀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되는 거죠. 요거. 왜냐하면 이거를 400만 원으로 바꾼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G13을 클릭하십니다. G13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네, 여기 보시면 찾는 셀을 클릭하셨으면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들어간다 그랬어요.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그러면 여기 결과 셀 이거를 클릭하시고 위에 메뉴에서 데이터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가상 분석 있습니다. 가상 분석. 위치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상 분석 찾으시면 됩니다. 네. 가상 분석 옆에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게 뭐냐면 목표값 찾기란 얘기죠. 목표값 찾기. 이렇게 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수식셀은 이미 여기서 클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찾는 값. 반드시 찾는 값 입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찾는 값은 뭐라 그랬죠? 내가 400만 원을 찾는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판매 이익률 D14. 이 15%가 몇 퍼센트 되어야지 400만 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을 이번에 클릭하십니다. 값을 바꿀 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여기 D14. D14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D14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 좀 나중에 강의 자료에
첨부를 좀 해드리려고, 네, 요렇게.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거랑 얘가 여기 190만 원이랑 15%가 얼마 변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확인했더니 보세요. 얘가 400만 원으로 변했더니 판매 이익률은 몇 퍼센트로 바뀌었나요? 32%.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익을 400만 원을 올리려면 판매 이익률을 몇 퍼센트로요? 32%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이 목표값, 그죠? 목표값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은, 자, 요걸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찾는 셀을 클릭을 합니다. 찾는 셀을 클릭을 하고, 이 찾는 셀이 G13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여기 찾는 셀이, 찾는 요 G1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찾는 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찾는 값을 입력하셔야 되죠. 여기에다가 찾는 값을 입력을 하십니다. 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바꿔야 하는지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셨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목표값 예제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예제 2 누르십니다. 네. 요거는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자, 데이터, 가상분석, 그 다음에 목표값. 그 다음에 찾는 값에다가 400만 원 찍으시고, 값을 바꿀 셀 클릭하시고, 바로 클릭하시자마자 바로 그냥 여기 15%돼 있는 부분 D14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네, 400만 원 바뀌고 32%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값 예제 2. 자,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결과랑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목표값 2 예제입니다. 자, 요번에는 C8번째 같지는 않는데 여기가 지금 합계가 200만 원이래요. 문제가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목표값이 얼마가 됐죠?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419, 1419, 2930, C 여덟 번째는 이게 아니고 2500, 맞네요. C 여덟 번째 있는 값이군요. C 여덟 번째 있는 값.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C 여덟 번째 있는 값이 5300, 그 다음에 5300 똑같네요. 그럼 다른 값이 뭐가 있을까요? 여덟 번째 값, 요거 15900, 요거네요. 요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요거를 한번 해줘 볼까요? 바뀐 거, 이전의 값을. 네. 자, 문제를 제가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문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의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합계 요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계 요거 G13으로 할게요, 여러분. 요 합계가 요거를 예,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G13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G13. 네. G13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G13의 금액이 이렇게 그다음에 네, 이렇게. 이게 되려면 생산, 여기 지금 기본 생산 비율, 여기 지금 보너스가 아니라, 네, 생산율이죠. 생산율, 네, 생산율, 이렇게. 생산율인데, 생산율은 D14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D14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자, G13이 찾는 값이니까 G13을 클릭하십니다. G13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죠. G하고 13 있으니까 G13 클릭하시고 똑같이 어떻게 하나요? 데이터, 그 다음에 가상 분석 똑같아요.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여기 G13 자동으로 찍히죠. 연동됩니다. 그 다음에 찾을 값. 아까 뭐라 그랬냐면 19999 500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1900 9만 9,900 1900 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999만 9,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많네요. 이렇게 되려면 자 값을 바꿀 셀 5%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가 얼만큼 바뀌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D14가 얼만큼 변해야지 이게 1,900만 원이 되는지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네 됐네요. 자 결론은 뭐죠? 37%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값 1,900만 원대의 생산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자, 세 번째 예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 자, 세 번째 예제는 급여가, 월급 급여가 여기 있네. 이 급여가, 그죠? C 8번째 있는 게 찾는 값이죠. 목표값입니다. 급여가, 그러면 똑같이 그거 선택하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그런 다음에 찾는 값 얼마 되게 한대요? 200만 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여기에다 안에다가 숫자를 찍어줄 때는 절대 콤마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콤마는 그냥 출력할 때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숫자에서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콤마 주시면 안 돼요. 네, 주시고 값을 바꿀 셀 뭐로 바꾸자 그랬냐면 보너스 비율이 어디 있죠? C4에 있죠,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500%일 때, 500%, 보너스가 500%일 때 월 평균 급여가 190만 원이었는데 내가 200만 원이 되려면 보너스가 얼마가 인상이 돼야 되는지 그걸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네, 544%가 돼야지 200만 원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값 찾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려면 어떤 거 비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찾는 값 클릭하시고 무조건 뭐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데이터, 가상 분석 요것만 목표값만 들어가시고 찾는 값을 직접 입력하시고 값을 바꿀 셀에다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실제 여기 테이블에 있는 거를 클릭하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라는 건 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제가 시나리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측해 주는 거예요. 예측.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에, 우리 뭐 사무실에 요번에는 뭐 매출이 얼마였는데 만약에 뭔가를 몇 퍼센트 인상했을 때는 이게 얼마가 될까 예측하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얼마가 될까 하고 예측해 주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나리오는 월 말에는 꼭 하겠죠. 기업에서는. 그래야지 예측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것은 예측해 주는 거예요. 예측해 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골드 회원 할인율. 여기 C13이에요. C13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30%인데 40%, 20%로 변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뭐를 실판매 금액 20일 요거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30%일 때 실판매 금액은 190만 원이었는데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율이 인상했을 때 40% 됐을 때는 얘가 얼마가 될까 실판매 금액이 그 다음에 또 할인율을
20%로 낮췄을 때는 실판매 금액이 얼마가 될까? 이걸 한번 예측해보자라는 얘기죠. 예측해보자라는 얘기. 그게 바로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자, 그러면 시나리오 관리자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순서대로 여기 셀 이름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간대요. 셀 이름 정의 우리 첫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하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 요걸 좀 띄어쓰기 할게요. C3에 있는 셀의 이름을 골드 할인율이라고 하고 이 11셀의 이름은 실판매 금액 평균이라고 하래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C3에 있는 C3 클릭하셨죠? 그 다음에 셀 이름 줄 때는 어디서 주나요? 여기서 주십니다. 여기다가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 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골드, 그 다음에 할인율 이렇게 쓰고 반드시 엔터 하셔야 되죠. 쓰고 반드시 엔터 하셔야 합니다. 네. 쓰고 반드시 엔터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쓰셔야 되죠. 요걸 제가 좀 여러분들 여기 표에다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네, 강의 자료에다 좀 편하게 보라고 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반드시 골드 할인율 쓰시고 엔터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엔터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시 찍을게요. 골드 할인율 하고 엔터 찍습니다. 이렇게. 네, 찍으시고요.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어디에다가요? 20일이면 여기죠? 네, 여기에다가 또 이름 주래요. 이름 주는 건 여기 이 부분, 이름 상자에서 주는 거예요. 이름 상자. 그럼 여기다가 실판매 금액 평균 이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터 하시면 보세요. 여기다 클릭했더니 골드 할인율.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했더니 실판매 요거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실판매 금액 평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작성을 하러 가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되는지 보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요. 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얼마인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고 싶은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보고 싶은 건 실판매 금액이죠. 네. 하신 다음에 가상 분석. 자, 데이터 꼭 누르셔야 돼요. 데이터. 그다음에 가상 분석. 그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 네. 그다음에 하시자마자 뭐부터 누르시냐면 추가 누르십니다. 반드시 추가. 네, 추가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 시나리오 이름 입력하래요. 그랬더니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라고 하래요? 할인율 인상으로 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할인율 인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셀이래요. 변경 셀. 우리 뭐를 변경한다 그랬죠? 여기서 뭐를 변경해요? 골드 회원 할인율이 변경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골드 회원 할인율은 어디 있는 거죠? 요 그대로 그냥 선택한 상태에서 할인율 C13에 있잖아요, 여러분. 할인율 C13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C13 클릭하시자마자 확인. 그러면 여기 지금 골드 할인율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자, 할인율 인상할 때는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한다고 그랬었죠? 40%. 그러면 여기다 그냥 그대로 40%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40%라고 적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건 0.4라고 보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40%를 100으로 나누면 0.4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시나리오 두 개예요. 하나 더 만듭니다. 추가. 똑같아요. 두 번째 이름은 할인율 인하. 그 다음에 변경세를 한 번만 해주셔도 똑같아요. 그죠? 한 번만 해주셔도.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할인율은 20%. 네. 그 다음에 확인.
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해주시냐면 요약만 눌러주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요약 무조건 추가 2번 눌러주시고 요약 추가 2번 눌러주시고 요약 요약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어디다 할 건데 그러면 내가 이게 변경됐을 때 얘가 실판매 금액 바뀌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찍고 왔기 때문에 이 11이라는 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자, 보세요. 여기 나왔죠. 원래 현재 값의 골드 할인율은 30%였고 실판매 금액은 1,900만 원대였는데 할인율을 인상을 하니까 실판매 금액 평균이 1,700만 원이고 할인율을 인하를 하니까 실판매 금액이 2,1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할인율을 인하를 해야지만 실판매 금액 평균이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 자기가 알아서 앞에 생성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시나리오 예제 2번. 시나리오, 우리는 예제만 가지고 하는 거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결과랑 비교해 보시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죠. 네. 자, 시나리오 예제 2번째 보시겠습니다. 마진율 A13이랑 마진율 A13이랑 할인율 B13.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대요? 변동시킨대요. 아까는 하나뿐이 없었는데 얘 두 개를 변동시켰을 때 판매금액 합계 요거랑 그 다음에 이익금액 합계 요거랑 얘 두 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35%, 5%일 때는 판매금액이랑 이익금액이 이렇게 됐었는데 마진율이랑 할인율을 여기 보면은 45%랑 3%, 또 하나는 25%랑 8%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하기 전에 셀정의 이름, 항상 시나리오는 셀정의 이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이 10에는 이 10, 여기 이 10에는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줘요? 여기 있죠? 여기 판매 금액의 합계. 그러면 여기다가 판매 금액의 합계하고 반드시 엔터 하셔야 합니다. 네, 엔터 하시고 두 번째는 F10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래요? 이익금액의 합계, 이익금액의 합계라고 적고 엔터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A3에다가 여기 나와 있죠. A3에다가는 마진율 A13에다가죠. 여기가 A13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가 A13에다가는 마진율. 그 다음에 B13에다가는 할인율. 그럼 여기다가 A13 클릭하신 다음에 마진율 찍고 엔터. 그 다음에 요것도 클릭하신 다음에 또 할인율 찍고 엔터. 할인율 찍고 엔터. 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요. 얘가 변동될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예측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얘가 변동될 때 예측하는 값은 이거 두 개예요. 왜냐하면 마진율, 여기에 변동될 때 판매금액, 요거 판매금액이랑 이익금액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얘 두 개를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얘 두 개를 범위 잡으시고요. 여기 데이터 또 어디 들어가나요? 그렇죠.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준다 그랬었죠? 추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 이익 증가래요. 여기다가 이익 증가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변경셀 아까 뭐가 변경된다 그랬나요? 여기 A13이랑 B13 마진율 할인율 그래서 요거 A13이랑 B13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우리 드래그 하는 거 배웠죠?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마진율은 맨 처음에 45% 하래요. 45%. 그 다음에 할인율은 몇 퍼센트 하래요? 3% 하라고 합니다. 3%. 네, 되셨어요. 확인. 자, 두 번째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여기 이익감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네, 이익감소.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셀은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돼요. 이미 여기 지금 변경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확인. 그러면 두 번째는 몇 퍼센트래요? 여기 마진율 25%, 25%. 그 다음에 할인율 8%. 네, 다 되셨어요.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준다고 그랬죠? 요약만 누르시면 되죠? 네, 요약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요약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하나만 찍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판매 금액 합계 20하고 이익 금액의 합계 F10을 둘 다 변동하는 걸 예측을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요 두 개를 F10하고 20하고 F10을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20하고 F10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20하고 F10. 근데 드래그 할 때 마우스 포인트 모양 이렇게 네모난 십자가 모양, 안이 텅 빈 네모난 십자가 모양으로 범위 잡아주셔야 합니다. 네, 되셨어요. 확인. 됐네요. 여기 보시면 원래 현재는 마진율이 35%고 할인율이 5%일 때 판매 금액이 이렇게였는데 이익 증가했을 때 마진율을 45%로 하고 할인율을 3%로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고 이익 감소해서 마진율을 25%하고 할인율을 8%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요번엔 이익 증가를 얼마를 해야 되겠네? 마진율을 얼마 해야 되겠네? 할인율 얼마 해야 되겠네? 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네, 3번입니다. 네, 3번은 이거네요. 3번은, 자, 수강료, 강사료, 요 두 개를 변동을 하겠대요. 요 두 개를 변동했을 때, H10, 이 합계를 얼마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관리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 셀 정의 이름 붙어 있네요. A14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과목당 수강료, B14는 강사료, H10은 이익 합계 이렇게 되래요. 네, 이거는 아니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과목당 수강료, 네, 이렇게 하고 반드시 엔터. 과목당 수강료 하시고 반드시 엔터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거 B14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강사료 쓰시고 엔터.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H10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익 합계. 네,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바뀌었을 때 얘를 지금 예측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고 똑같이 데이터, 그 다음에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 이름을 10% 인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추가 10% 인상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변경셀 뭐가 변경된다 그랬나요? 네, A14랑 B14 과목 수강료 강사료. 그러면 얘도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 범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원래는 4만 원이고 과목당 수강료가 4만 원이고 강사료가 9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걸 10%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4만 원에서 10%를 인상하면은 4천 원이죠. 10%는 4천 원이니까 4만 원의 10%는 4천 원이죠, 여러분. 4만 원의 10%는 4천 원입니다. 그죠? 4만 원을 100으로 나눠주시면, 100분의 4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4만 원의 10%를 해주면, 4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4천 원을 인상한 거, 그러니까 10%를 인상한 거면, 10%를 인상한 거면은, 4만 4천 원이 인상이 됐다라는 얘기죠. 수강료가. 다시 한번요. 원래 수강료가 4천 원,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이었는데 10%가 인상이 됐어요. 수강료가. 그러면 4만 원의 10%는 4천 원이에요. 그래서 4천 원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4만 4천 원이 과목당 수강료로 10% 인상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강사료가 원래 9만 원이었는데 9만 원에서 또 10%가 증가를 했어요. 9만 원에서 10% 증가했으면 9만 원에 10%면은 9천 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9만 9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셔야 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확인. 한 번 더 추가. 요번에는 몇 퍼센트래요? 20% 인상이래요. 20% 인상. 네. 그 다음에 변경세는 똑같습니다. 네, 확인. 근데 두 번째는 여기 봤더니 20% 인상이래네요. 아, 그러면 아까 4만 원에 10%는 4천 원. 그러면 4천 원이 두 개니까 8천 원. 그죠? 그럼 얘는 4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4만 8천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9만 원에 10%는 9천 원. 그런데 9천 원은 10%고 20% 같으면은 18,000원. 그죠? 18,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9만 원에다가 18,000원을 더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9만 원에다가 18,000원을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나요? 10만 8천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 해주세요? 요약. 그런 다음에 아까 요거 바꿀 거 요거 나왔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자, 원래 수강료가 4만 원, 강사료가 9만 원일 때 이익은 이렇게 됐었는데 자, 10% 인상했어요. 수강료도 10%, 강사료도 10%. 4만 원의 10%는 4만 4천 원. 9만 원의 10%는 여기 숫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썼어야 되네요. 그죠? 여러분 요거 다시 할게요. 동그라미 하나를 못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오른쪽에서 삭제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시나리오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를 제가 안 쳐서 관리자 그 다음에 요거를 편집해 주시면 돼요. 10% 편집인데 확인 가셔서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99,000원. 그 다음에 요번에도 편집 간 다음에 확인하셔서 10만 이렇게 되나요? 금액이 맞았나요? 얘가 90만 원이었군요. 네. 90만 원이니까 108만 원 맞죠? 제가 이걸 9만 원으로 봤네요. 자, 강사료가 9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아까랑 똑같이 요약 한번 누르시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수정됐습니다. 4만 원의 10% 인상은 4만 4천 원. 4만 원의 20% 인상은 4만 8천 원. 그 다음에 90만 원의 10%는 99만 원. 90만 원의 20%는 108만 원. 그거에 해당하는 이익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여태까지 한 게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표입니다.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터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반지름이 50이고 높이가 100일 때 원기둥 부피는 이게 나왔대요. 그러면, 반지름 50 대신에 10, 20, 30, 40, 50, 60을 한번 하나씩 넣어보겠다는 얘기고, 높이 100 대신에 100, 200, 300, 400, 500을 하나하나 넣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뀌었을 때 원기둥 부피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 변화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보고 싶다라는 게 데이터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는 순서만 익히시면 돼요. 순서만. 데이터표는 순서만 익히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해주시냐면, 반드시 데이터표는요, 제일 처음에 기억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는 찍고 수식셀을 클릭한 다음에 는 찍고 여기 있는 수식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해주시면 돼요. 엔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원기둥 부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마우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교차하는 요 부분에다 보이시죠? 네, 요 부분에다 놓고 아까 는 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수식 셀이 어느 거죠? 요거 원기둥 부피 구하는 게 수식 셀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그냥 엔터만 해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데이터 표는 교차하는 이 부분에다가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왼편에서 원기둥 부피 구하는 수식 클릭하고 엔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식 복사가 됐어요. 자, 수식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가상분석 데이터 표 들어간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 범위 이렇게 다 잡으란 얘기예요. 전체 범위 잡고 여기부터 아까 수식 복사한 이 부분부터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다 잡으시고 데이터 그 다음에 가상분석 데이터 표입니다. 이제 다 되셨어요. 뭐가 됐냐면 100, 200, 300, 400, 500 이게 행이에요. 그 다음에 10, 20, 30, 40 이렇게 나가는 게 열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2열에 있고 그 다음에 100, 200, 300, 400은 3행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행은 높이예요. 그러면 높이의 원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높이가 100인데 100 대신에 100, 200, 300, 400, 500을 넣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계산했을 때 여기에서 계산했을 때 이 높이는 이거잖아요. 그죠? 행에 들어가는 건 높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열에 들어가는 건 뭐죠?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고 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반지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반지름 여기 높이 대신에 여기 있는 값을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뭐를 구해요? 원기둥 부피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표로 나타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뭐냐면은 높이가 100이고 반지름이 10일 때 원기둥 부피면 얘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높이가 200이고 만약에 반지름이 100일 때는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표 2 예제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2 예제. 또 똑같죠? 여기다 클릭합니다. 일단 여기다 클릭하고 는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겠습니다. 는 한 다음에 뭐를 구한대요? 영업이익을 계산한대요. 영업이익이 B12에 있대요. 그러면 영업이익 계산 시 요거 B12를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전체 범위 잡으시고 전체 범위 다 잡는다 그랬었죠? 전체 범위 잡고 또 데이터 그 다음에 가상분석 반복이에요. 데이터표. 자, 그럼 얘도 고민해 보세요. 얘가 지금 판매량 10, 20, 30, 40, 50 판매량이 행이고 판매 단가가 50, 60, 70, 80 판매 단가가 0이에요. 그럼 판매량 행의 판매량 어디 있나요? 판매량 여기 있죠. 판매량. 여기서도 판매량이 B3이라고 그랬으니까 B3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열은 판매 단가라고 그랬죠? 그럼 판매 단가는 어디 있을까요? 네, B4에 있죠? 그런데 문제도 당연히 B4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안 해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요렇게. 자, 요렇게 빨간색 가로로 나온 부분은 이건 뭐죠? 음수라는 얘기예요. 빨간색으로 숫자가 나온 건 음수.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460인데 빨간색 가로 안에다 표현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기억나시죠? 오른쪽 센서식 가신 다음에 여기 통화에 가서 음수일 때 이렇게 여기 지금 빨간색 가로 돼 있죠? 요거를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보세요. 만약에 얘를 오른쪽 센서식 한 다음에 이거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요거로 선택할게요. 확인해주면 그대로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하려면 오른쪽 센서식 기억하시죠? 센서식 그 다음에 네 통화에 가서 요거 가로하고 숫자 빨간색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또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일단 는이죠? 그럼 얘는 뭘 구하래요? 상환 금액 월을 구하래요. 그러면 C6을 클릭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범위 다 잡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가상분석, 데이터표. 자, 여기 뭐가 핵인가요? 상환기간. 뭐가 열이죠? 이자율. 이렇게 되는 게 상환기간, 이렇게 되는 게 이자율. 그러면 상환기간 어디 있나요? 여기. 여기 있죠?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상환기간은 C5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당연히 이자율 이거겠죠. 그죠? 열 클릭하시고, 이자율 이렇게 클릭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표값 찾기. 그러니까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데이터 가상 분석 안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꼭 반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벌써 25번째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는 엑셀 마무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 돼서 좀 그런 거를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관련해서 엑셀 수업이 끝나면 네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서 네 ITQ,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3개를 했는데 뭐 3개 다 볼 수 없을 때는 저는 한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파워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